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통합과학 세 번째 시간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자, 그래서 원소들의 주기성 하나씩 보자. 화학 파트고요. 03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 자, 중학교 2학년 때 원소 기호들 주기율표송, 랩, 기타 등등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외웠을 겁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요. 하나씩 볼 거예요. 자, A, 원소와 주기율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원소와 주기율표. 첫 번째 원소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를 하자. 원소란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배웁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다 라고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원소는 종류를 나타내는 거지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셀 수는 없어요. 한 종류, 두 종류 이렇게는 구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원소는 현재 몇 종 발견되었냐면 118종 발견되었어요. 이 중에서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 90, 인공적으로 발견된 것이 나머지 이런 식으로 알면 돼. 그래서 자연에서 발견된 것보다 인공적으로 발견된 것이 더 적다라는 것 정도 알면 되고요. 자, 그리고 원소가 뭐 하면은 결합을 해요. 같은 원소 아니고 서로 다른 것들이 결합을 하면은요, 화합물을 만들어. 이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들의 종류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나타나요. 그래서 원소의 종류랑 화합물의 종류를 비교하면은요, 화합물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주기율표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 2번으로 해서 원소의 주기율표라는 제목으로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원소의 주기율과 주기율표 나와 있고요. 주기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특정한 주기적인 것들,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나타나는 현상들이 비슷하다, 이런 것들이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이 주기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기율은 원소들 사이에서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주기율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현상을 뭐로 만든 거? 표로 만들면은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표로 만든 것을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율표가 어떻게 나왔냐? 첫 번째,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뭘 한다? 원소를 분류를 해. 최초로 원소를 분류를 합니다. 네 가지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들이 네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분류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딱히 주기율표 만드는 거랑 관계가 없지만 최초로 분류를 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데베라이너라는 과학자가 나와요. 데베라이너는 세쌍 원소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따지면은요, 같은 족 원소야. 그래서 나는 예를 들 때 이렇게 들어요. 1족 금속 원소를 예로 들 거예요. 리튬, 나트륨, 그리고 칼륨, 요렇게 세 가지를 예로 들게요. 자, 원자량하고 관계 있대요. 세상 원소설은 원자량, 같은 족 성질이 비슷한 세 개, 연속된 세 개의 원소의 원자량, 리튬은 7, 칼륨은 39 정도 돼요. 그럼 이 둘의 평균을 따지면은 얼마가 나와요? 23 나오더라 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량이 양쪽 두 개의 평균값이 가운데 있는 원자의 원자량과 일치하더라 라는 것들 알 수 있다. 자, 요런 규칙성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이 데베라이너의 세쌍 원소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책에는 없을 거야.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요, 뉴렌즈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뉴렌즈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 뉴렌즈가 뭘 하냐면 옥타브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옥타브설이 뭐냐면, 옥타브라고 하는 것은 음악 시간에 많이 배워. 그치? 도에서 다음 도까지 8음이죠. 자기 포함해서 8번째마다 같은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존재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함한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옥타브설입니다. 자, 실제로는요, 주기율표를 이따가 볼 거지만 실제로는 9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가 나타나. 근데 얘가 8번째마다 라고 한 것은 이 당시에는 18쪽 원소인 비활성 기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더라 라는 규칙이 맞아떨어집니다. 자, 요렇게 해서 네 번째 멘델레예프가 그 당시까지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무슨 순으로 나열하냐면 원자량, 무게순이죠.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 이때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은 같은 세로줄에 둡니다. 세로줄에 두고요. 성질이 비슷하지 않은 것들이 나올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두다가 빈 공간은 어떤 원소가 있을지 예측도 할 수 있더라 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사용해서 데베라이너의 세쌍 원소설이나 이런 것들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자,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했다라는 거,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비슷한 성질을 같은 세로를 두고 빈 공간은 비워두고요, 예측 가능했다.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듭니다.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드는데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구간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곤은 18번이야. 그리고 칼륨은 19번인데 원자량은 얘가 더 커. 아르곤이 칼륨보다 원자량이 크더라. 그러면 칼륨 뒤쪽에 아르곤이 가야 되는데 아르곤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를 만들게 됩니다.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를 만들게 돼요. 얘는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해요. 원자 번호, 양성자수죠. 양성자수인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이때 성질이 비슷한 것을 같은 세로줄에 둬요. 그래서 모즐리는 현재 주기율표에서 주기라는 것과 족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돼요.
주기라는 것과 족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주기율표가 나오는 과정까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현재 주기율표를 볼까요?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책에는 3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3번. 현대의 주기율표라고 해서 볼게요. 자, 우리가 외웠던 중학교 2학년 때 외웠던 그 주기율표가 현대 주기율표입니다.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게. 책의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118번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은 단주기율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요렇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 거예요. 이때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가로줄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가로줄, 두 번째 가로줄, 세 번째 가로줄, 네 번째 가로줄 해서 일곱 번째 가로줄까지 있어요. 이 가로줄을 뭐라고 한다? 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주기라고 하는 것은 뭐를 결정한다? 전자껍 질수를 결정을 하더라라고 알면 돼. 그래서 1주기 첫 번째 가로줄이다 라고 하면 전자껍질이 1개 있다. 두 번째 가로줄이다. 전자껍질 2개다. 세 번째 가로줄은 전자껍질 3개다. 이런 식으로 주기는 전자껍질 수를 나타내더라 라고 알면 됩니다. 자, 이제 세로줄 볼 거야. 첫 번째 세로줄 있고요. 두 번째 세로줄, 세 번째 세로줄, 네 번째 세로줄, 다섯 번째 세로줄, 여섯 번째 세로줄, 일곱 번째 세로줄, 여덟 번째 세로줄. 여기서는 여덟 번째 세로줄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주기율표, 장주기율 주기율표를 보면은요, 얘가 첫 번째 세로줄, 얘가 두 번째, 세 번째부터 12번째는 생략되어 있는 주기율표고요. 13번째, 14번째, 15번째, 16번째, 17번째, 18번째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로줄을 뭐라고 한다? 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족은요, 원자과 전자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족의 어떤 자리? 족의 이의 자리 숫자가 원자과 전자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 1개, 원자과 전자수 2개, 원자과 전자수 13개 아니고 3개. 얘는 4개, 5개, 6개, 7개. 그리고 예외적으로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빵이라고 나타냅니다. 18족 원소, 비활성기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응하는 전자가 없다. 전자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0이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나타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수소 빼고 이렇게 잘라요. 밑에 전부 다 해서 여기 있는 것이 금속 원소, 그리고 이 부분이 비금속 원소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것이 준금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속과 비금속의 사이에 있는 중금속 원소다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일단 현재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제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과 중금속으로 나눴지.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것들, 원소의 종류에 대해서도 조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는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요. 그래서 금속끼리 결합을 하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금속 결합이라고 하고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하면은 이온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것을 공유 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B에서 나오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여기에서 쭉 정리를 할게요. 금속 원소의 특징들 볼게요. 일단 주기율표의 왼쪽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금속, 비금속 나눌 때 항상 수소는요 예외예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수소는 예외예요. 수소는 어떤 문제를 풀던 화학 시간에는 수소는 예외다라고 두고 풀어야 돼. 수소는 예외예요. 그래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금속은 주기율표에서 왼쪽과 가운데에 위치를 해요.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요 오른쪽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과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이 금속,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이 비금속. 근데 수소는 예외.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상온에서의 상태입니다. 금속은 당연히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고체 상태인데요. 하나만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한대요. 이런 것들은 외워둬야 되죠. 수은 있습니다. 그죠? 수은. 원소 기호로 적을게요. Hg, 수은.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그치? 자, 비금속 원소, 고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비금속 원소는. 근데 얘도 하나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브로미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Br2, 브로미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더라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열과 전기 전도성입니다. 열과 전기 전도성. 열과 전기 전도성은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자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금속은 존재하고요, 비금속은 존재하기 때문에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잘 통해. 그래서 크다라는 거. 열과 전기 전도성이 크다. 그리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작다. 근데 예외적인 거 있죠.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놈 있어요. 누구? 흑연은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라고 알면 돼요. 자, 그리고요, 광택 나와 있어요. 광택. 얘는 일반적으로 은백색의 광택을 가져요. 얘네들은 광택이 없어요. 근데 노란색 광택을 가지는 것도 있어요. 금이죠. AU, 금. 그리고 붉은색 광택을 가지는 것도 있어요. 얘는 구리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색깔이 좀 다르게 나타나더라 라는 것 알면 됩니다. 얘네들, 그리고 연성이랑 전성 같은 거 있어요. 연성이랑 전성. 펴짐성이나 뽑힘성, 금속은 가지고 있어요. 얇게 펼 수 있는 알루미늄 호일 같이 금속판 만들 때처럼 넓게 펴지는 성질이 있고요. 전선 만들 때처럼, 가는 철사 만들 때처럼 뽑히는 성질, 가늘게 뽑히는 뽑힘성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성과 전성이 존재한다,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 나와요? 준금속 나오죠. 중금속. 중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이거나 아니면은 성질을 둘 다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금속이야. 그래서 중금속의 가장 대표적인 예 나와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얘들 뭐 나와 있다? 붕소, 규소, 저마늄, 비소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규소랑 저마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재료로 사용이 되더라 라는 것까지 알아두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속과 비금속을 봤어요. 금속과 비금속까지 봤고요. 이제 주기율표에서 족들 볼 거야.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원소들에 대해서 볼 건데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족들은요. 1족 잘 나오고요. 2족 나올 수도 있고요. 17족 잘 나오고요. 18족 잘 나와요. 그래서 1족, 17족, 18족 원소 3가지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면은요. C 파트 나옵니다. C 파트. 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C 두고요. 알칼리 금속과 여기 좀 더 지울게요. 할로젠 원소 그리고요 비활성 기체까지 해서 이렇게 3가지를 볼 거예요. 자, 이렇게 3가지를 볼 건데 하나씩 볼 거야. 알칼리 금속 나와 있어요. 알칼리 금속은 1족 금속 원소예요. 그래서 수소 빼고야 수소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수소는 항상 예외다. 수소 빼고 나머지 1족 금속 원소가 알칼리 금속입니다. 자, 그러면은 할로젠 원소는 17쪽이야. 17쪽. 17쪽에 있는 비금속 원소가 할로젠 원소더라 라는 거. 비활성 기체는요 18쪽에 있는 비금속이 비활성 기체다 라는 것 알면 돼요. 자, 이렇게 3가지. 자, 그러면은 알칼리 금속 볼게요. 1쪽 금속 원소니까 뭐 있다?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3가지만 알면 돼. 17쪽 비금속 원소에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까지 4가지 알아야 되고요. 비활성 기체는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3가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금속이잖아요. 금속. 그래서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고요. 당연히 광택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음백색의 광택이 있어요. 음백색의 광택이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요. 금속은 원래 칼로 자르면 잘 안 잘린다. 그치? 안 잘려요. 근데 얘는요. 금속의 밀도가 작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물에 뜬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에 뜨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칼로 잘린다. 무르다 라고 하면 돼. 단단하지 않다. 무르다. 그리고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누구랑 반응을 하냐면은요. 둘로 나눠요.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을 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하면 광택을 잃어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자르면은요. 반짝반짝하게 음백색 광택이 나는데 칼로 잘린 부분이 공기 중에 산소하고 빠르게 반응을 해서 광택이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물과 반응을 해요. 물과 반응을 하면은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 남은 수용액은 염기성이 된다라는 것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되는 거야. 물이 분해가 되면은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 수소이온은 어떻게 수소기체가 발생되어서 빠져나갈 거고요. 남은 수산화이온 때문에 수용액이 염기성이 되더라 라고 알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알칼리 금속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반응성 비교하면은요, 당연히 리튬보다 나트륨이 반응성이 더 크고요. 나트륨보다 칼륨이 반응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일족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알면 돼.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은요, 이온화 에너지 차이 때문에 반응성이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몰라도 돼. 그냥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크다 정도 알면 돼. 자, 이제 비금속, 17쪽 비금속인 할로젠 원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온에서는요,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해요.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해요.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F2, Cl2, Br2, I2 형태의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자, 얘네들 F2CL2는 실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Br2 브로민은 아까 얘기했죠.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I2는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색깔 정도 보면 돼요. 색깔. 얘는 플로리는 옅은 노란색 나와 있어요. 담황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담황색. 그리고 염소는 노란색을 띄어요. 염소 기체는 노란색. 그리고 브로민은 젓갈색. 그리고 아이오딘은 보라색을 띱니다. 흑자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색을 띄어요. 그래서 플로린에서 아이오딘으로 가서 색깔이 점점점 진해지더라라는 거 알면 돼요. 자, 이렇게 색깔이 진해지고요. 반응성이 크다. 얘네들도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누구와 결합을 하냐면은 이 반응성은 두 가지야. 얘도 금속과 일단 반응을 해요. 금속과 반응을 합니다. 특히 일족 알칼리 금속과 반응을 잘 해. 그래서 반응하면서 원다 열과 빛을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뭘 만들어? 염이라는 것을 만들더라. 염화나트륨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얘는 수소와 반응을 합니다. 수소와 결합을 해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할로젠 원소랑 수소랑 결합했으니까 할로젠화 수소라는 게 만들어져요. 할로젠화 수소. 가장 대표적인 게 HCl이야. 염산이죠. 그럼 이 할로젠화 수소가 어떻게 되면 물에 녹으면 뭘 내나요?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산성을 띈다라는 것 알면 됩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할로젠 원소도 반응성이 크다. 근데 누가 반응성이 더 큰가? 이번에는 할로젠 원소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더 크다라는 거. 이렇게 알면 돼요. 자, 책에는 안 나와요. 책에는 안 나오는데 18쪽 원소인 비활성 기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비활성 기체는요. 자,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전자 껍질에 원자과 전자수가 0이라 그랬다. 그지? 18쪽은 원자과 전자수가 0이야. 그래서 비활성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자 하나가 성질을 가지는 분자다. 그래서 1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합니다. 1원자 분자 또는 단원자 분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를 하더라라는 거.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고 혼자 존재하는 것이 비활성 기체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소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 중금속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소들은 어떤 전자 배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D 원자의 전자 배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의 전자 배치는요, 옥텟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옥텟 규칙. 그래서 원자의 전자 배치, 옥텟 규칙에 대해서 지금부터 볼게요. D 원자의 전자 배치. 자, 우리 앞에서 주기율표 할 때, 현대 주기율표 할 때, 가로줄이 주기다라고 얘기를 했어. 가로줄이 주기, 세로줄이 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와 족이 있었어요. 주기와 족이 있었는데, 자, 일단, 우리 원자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 그지? 원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배워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들인데 다시 한번 정리 쫙 하고 넘어갈게요. 자, 중성이다.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라는 얘기야. 플러스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수? 양성자수.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수랑 마이너스 전하량은 전자수. 총 전자의 수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원자는 중성이다 라는 거 알면 돼요. 이 중성 원자는 다시 둘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둘로 나뉘어진다고요? 가운데 있는 원자핵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전자로 나뉘어지죠. 자, 원자핵은 중심에 조그만하게 있어요. 그쵸? 플러스 전하를 띄고요. 그리고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전체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 그래서 얘는 이동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 자, 전자는요.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떠돌아다니고 있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고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이동할 수 있다, 움직인다. 얘의 이동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이온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 같은 것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들 알면 되고요. 자, 원자핵은 다시 둘로 나뉘어져요. 원자핵은 다시 둘로 나뉘어져요. 양성자랑 중성자로 나뉘어지죠. 자, 양성자랑 중성자로 나뉘어지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성자가 뭘 결정한다? 원자 번호를 결정하더라 라는 거고요. 양성자와 중성자 합쳐서 뭘 결정한다? 원자의 질량수를 결정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나트륨이다. 그러면 얘가 11, 23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얘가 뭐? 원자번호 11번. 그러면 뭐의 수랑 같다? 양성자 수랑 같다. 양성자 수는 중성일 때 누구 수랑 같다고요? 전자수랑 같다. 그래서 핵전하량 플러스 11이랑 총 전자의 수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3이라고 하는 것이 질량수예요.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를 합한 것이다. 양성자수가 11개니까 중성자가 12개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다. 자, 원자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학 시간에서 편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의 원자 모형을 사용해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요.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들.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 우리 스펙트럼 할 때도 배웠던 내용이죠. 특정한 껍질.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런 것들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을 기본으로 해서 하고요. 근데 실제로는 현대 원자 모형은 오비탈이라고 하는 전자 구름 모형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좀 자세하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원자의
전자 배치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전자 배치. 자,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가 전자 껍질을 가져. 그 전자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야.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핵 주위를,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이동하고 있는 전자가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해요. 전자가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해. 자, 이 에너지 준위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요. 전자 껍질이라는 것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보다 에너지 준위가 작다라는 겁니다. 자, 전자 껍질, 이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는 궤도를, 공정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해. 특정한 에너지, 전자가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는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할게요. 예전에도 했지만 이렇게 원자핵이 있어요. 여기에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핵하고 가까우면은 에너지 준위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원자핵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에너지 준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에서 가까운 쪽에서 먼 쪽으로 갈 때는 뭐한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자,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껍질부터 채워져요. 낮은 껍질. 그래서 첫 번째 껍질 먼저 채워지고요.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데요.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까지만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이랑 세 번째 껍질 뭐 둥둥둥 있을 건데요. 얘네들은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가요. 이 전자가 8개 들어가는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자가 8개 들어갔을 때 안정하다.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원자과 전자 볼 거예요. 원자과 전자. 자, 세 번째.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껍질부터 채워진다. 네 번째는요. 원자과 전자.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얘 뭐랑 같다 그랬니? 족의 1의 자리 숫자랑 같다라고 했고요. 18쪽은 대신에 얼마다?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나고요. 원자과 전자는 뭐를 결정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족이 같으면은 화학적 성질이 같다.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같다. 족이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자과 전자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주기율표와 전자 배치의 관계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자,
자, 우리 주기율표에서 주기랑 조기랑 두 가지 배웠어요. 주기가 뭐였어요? 주기가 전자 껍질 수랑 같았어요. 그쵸? 족은요? 원자과 전자수랑 같았죠.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수랑 같습니다. 첫 번째 껍질엔 2개까지,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세 번째 껍질에도 8개까지 채워지는 원자과 전자수요. 자, 안쪽부터 채워진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2주기다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2주기다라고 한다면은요, 2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몇 개다? 2개다라는 얘기예요. 전자 껍질 수가 2개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무조건 다 채워진 거야. 채워진 겁니다. 그러면 전자가 몇 개 채워진다? 2개가 채워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원자과 전자수만큼 전자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의 주기율표에 있는 원자들의 전자 배치를 다 한 번씩 그려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선생님은 몇 개만 정리를 할게요. 선생님의 특권이에요. 몇 개만 할게요. 자, 베릴륨 있어요. 베릴륨, Be 베릴륨. 몇 주기 몇 쪽 원소예요? 그쵸? 2주기 2족 원소예요. 그러면 2주기니까 얘 원자 번호는 4번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4만큼의 핵전하량을 가지고 있고요. 2주기니까 전자 껍질이 2개 있고요. 2개 있다니까 안쪽 껍질은 무조건 전자 2개로 채워져 있는 상태. 2족이니까 두 번째 껍질에도 전자 2개만 있는 상태. 이렇게 그려준다는 얘기야. Cl 볼까요? 염소 17번 원소고요. 얘는 3주기 17쪽 원소예요. 자, 그러면 플러스 17이라고 하는 원자핵이 있을 거고요. 껍질이 3주기니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요렇게 껍질이 3개 존재할 겁니다. 당연히 세 번째 껍질을 제외한 안쪽 껍질은 전자가 모두 차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가 모두 다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자, 17쪽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있는 거? 7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채워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 그릴 수 있으면 된다. 자, 이렇게 주기성이 나타난다, 그치? 우리는 주기율표와 전자 배치의 관계를 보면서 원자들의 뭐를 따졌다? 주기성이 나타나더라, 특정한 규칙성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다?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기율표도 주기적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뭐 봤다?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봤어요. 원소들의 주기성. 첫 번째, 원소와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들 봤고요. 두 번째,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중금속까지 정리를 했고요. 세 번째,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하면서 비활성 기체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원자와 전자 배치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 강의인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